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황준호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퍼포먼스를 내는 배너 광고 세팅법인데요. 사실 세팅법보다는 그냥 퍼포먼스를 내는 배너 광고 요 주제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 사실 이제 이전에는 검색 광고 매체만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효과가 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사실 검색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을 해서는 사실 성과가 좀 거의 기대하기는 어렵다가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배너 광고의 중요성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DA 광고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검색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구글, 다음, 네이버 그죠. 이런 검색 플랫폼들도 처음에 이제 광고라는 영역을 오픈을 했을 때는 검색 영역만 이제 오픈이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배너 영역 이쪽으로 좀 확장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포털 매체에서 이제 배너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배너는 사실 온라인 마케팅에서 거의 점유율로 보면 한 80% 이상 될 거거든요. 80% 이상이 되는데, 구글의 특성을 보면은 구글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털이다 보니까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나 지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그 티스토리라고 하는 개인 블로그 같은 개념에도 다 제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휴 지면이 매우 넓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보통 많이 진행하시는 게 좀 저렴한 이제 단가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 구글 배너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제품이 나왔다, 브랜드가 런칭됐다, 이런 경우 많이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리타게팅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게 우수한 이유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GA라고 하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나온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글 애즈에서 진행하는 광고들은 대부분 리타게팅이 좀 용이하다. 이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너, 사실 다음이라고 안 하고 요즘 카카오라고 하죠. 여기부터 이제 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대표적인 다음 배너의 우리가 지면들을 한번 일단 먼저 언급을 해보면, 다음 포털 사이트, 그리고 뭐 근데 이 카카오 제휴 사이트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는 이렇게 나눌게요.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아요. 이런 것들에 이제 제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전에 처음 이제 카카오 모먼트라고 하는 카카오 배너가 나왔을 때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제휴 사이트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거의 다음 포털 사이트가 메인이었다 보니까, 다음 포털 사이트 혹시 이용하시나요, 준호 대리님은? 다음 포털은 안 한 지 좀 몇 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아직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카카오 모먼트가 나왔을 때, 저희가 처음 카카오 모먼트가 나왔을 때는 4050이 메인 타겟이었는데, 이후에 카카오톡과 카카오 제휴 사이트들과 그 제휴 지면을 넓혀가면서 아무래도 좀 진행하는 연령대가 좀 더 젊어져서 2030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광고 주들도 굉장히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채팅 한번 읽어주실까요? 카카오 선물하기 배너 광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성과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그 영역 자체가 일단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제를 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구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는. 그리고 일단 후추 선장님 안녕하세요 말씀 주셨는데, 후추 선장님도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제품의 효과적인 배너 광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외 직구. 사실 해외 직구 제품이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일반 제품군이랑 비슷한데, 해외 직구 제품이라고 딱 특정 짓기보다는 해외 직구 제품의 그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효과적인 배너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해외 직구 제품으로 보면은, 저는 제가 그렇게 직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변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너 광고는 거의 좀, 배너 광고를 보고 직접 전화하니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업종 특성상. 사실 해외 직구는 저는 효과적인 배너 광고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 플랫폼들의 검색 광고를 좀 더 점유율을 높이는 거,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해외 직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배너 광고는 이렇게 좀 약간 좀
노출에 지면되는 걸 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배너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배너 광고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상 해외 직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 상품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가 니즈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배너에서 나오는 걸 타고 들어가기보다는 맞아요. 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신발, 뭐 유명한 명품 신발 이런 식으로 해외 직구를 찾아보기 때문에 맞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배너보다는 약간 쇼핑 검색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그쵸. 네. 생각됩니다. 건강식품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는 네. 배너 광고로의 전환율이 좀 낮은 그 제품군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구매를 하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저관여 제품들이 뭐 일반적인 뭐 의류나 뭐 일반적인 뭐 이런 간식 같은 식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거다 보니까 뭐 원료나 성분이나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제품군들은 사실 배너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가 좀 더 효율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배너 광고를 꼭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저는 건강기능식품은 리타겟팅이 명확한 제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ADN, 네. 뭐 모비온 모비온. 그리고 두 가지 측면으로 건강기능식품인데 좀 뭐 단가가 높다 이러면 저는 아예 메인 구자에 노출되는 이제 배너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뭐 네. GFA가 됐던 카카오에서도 다음 포털 지면이 됐던 네.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방금 건강식품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장님 계속 기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침약도 사겠지만 이제 기침을 하게 돼서 걱정돼서 이제 뭐 건강식품을 사겠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떠 있는 배너들을 보고 사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맞아요. 이제 어디가 불편하고 이쪽 그쵸. 건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걸 사기 때문에 뭐 비타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식품은 사실 뭐 세일한다고 해서 사는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죠. 특정 니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눈이 침침해서 뭐 루테인을 먹어야겠다 하거나 제가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많이 지금 눈이 필요하신 네. 상태라서 혹은 뭐 내가 좀 콜라겐이 필요하다, 좀 네. 철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특정 어떤 뭐 성분이 됐던 어떤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져야 구매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서치했을 때 나오는 검색 광고가 좀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검색한 제품을 바로 구매하지 않고 이탈했다라고 하면 리타겟팅해주는 매체 네. 혹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네이버나 이런 뭐 다음 포털의 메인 구자에 노출될 수 있는 배너 광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서 그런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카카오 모먼트라고 하는 배너는 지면 자체가 다음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4050 이제 타겟에게 좀 특화된 매체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서비스 같은 지면에 확대가 되면서 2030 이제 타겟에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카카오톡 팀장님 근데 이거 좀 자주 보시나요?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위에 뜨잖아요. 아마 맞아요. 뭐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음 포털이라는 사이트 때문에 세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사실 카카오톡은 저희 다 나라 이용하죠. 뭐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10대부터 많게는 뭐 5, 60 뭐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거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카카오톡에 노출되는 광고는 보긴 많이 보거든요, 저는. 네. 근데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해본 적은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전 전환 그죠. 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클릭까지는 그래도 좀 해보는 편인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릴 거. 네이버 쪽이죠. 이쪽도 사실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네이버 메인 영역의 그 배너죠. 그죠. 이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뭔지 이 GFA가 뭔지. 보여드릴 수가 있나? 일단 네이버 메인 배너 영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또 채팅을 주신 게 카카오에 광고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직구 건강식품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게 맞죠라고 주셨는데 네 카카오 쪽 광고 진행하실 때 해외 직구의 상품의 경우에는 그 광고 업종 제한에 네. 걸려서 사실 그쪽으로는 진행이 어렵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GFA로 넘어오면 예전에는 이 GFA라는 플랫폼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렇죠. 없었고 그때는 네이버 메인의 광고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뭐 메인 그 GFA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3시간에 6천만 원 이렇게 하는 맞아요. 이제 광고 시간대와 구자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쉽게 할 수 없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광고 구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했냐면 뭐 대기업 혹은 네이버 자체 플랫폼 광고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모든 광고주분들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사업을 오픈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광고이기도 하고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고 점유율을 높이길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 배너 영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이런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수개월 전에 사전 부킹하고 단가가 높은 광고 형태가 아니라 처럼 단가는 CPC 그리고 뭐 이제 부킹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광고를 집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광고를 이제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이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역 GFA 영역의 배너를 보고 혹시 클릭을 해보거나 구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너무 플랫폼 자체가 광고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게 박혀 있는 이게 맞아요. 당연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릭한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클릭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톡은 제가 구매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GFA는 구매한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구매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인 구자들, 그러니까 핵심 구자들은 그 영역이 되게 작아요. 맞아요. GFA의 넓죠. 메인 구자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크다. 그리고 사실 카카오 모먼트에서 여기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메인의 정보를 네.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사실 네이버에 편중된 건 아니지만 카카오 모먼트랑 GFA가 있다. 둘 중에 하나에 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는 GFA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카카오 모먼트의 사실 메인 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카카오톡이죠. 그죠. 근데 카카오톡 어떨 때 접속하세요? 이제 약간 좀 연락이 오거나 그쵸. 좀 필요해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약간 진짜 필요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킬링 타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는 이유는 나한테 온 메신저를 확인하고 답을 하기 위한 네. 이 니즈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 다른 정보가 떴을 때 사실 관심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네이버 PC가 됐던 모바일이 됐던 언제 접속하세요? 네이버는 이제 뭐를 검색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쵸. 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그쵸. 때문에 이게 저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GFA가 성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어떤 정보가 필요해, 어떤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사람은 네. 그거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관심사와 유사한 정보가 있으면 쉽게 클릭을 하고 뭐 쉽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구자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이 카카오보다는 GFA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사실 이거는 좀 팁을 드리면 사실 이 위의 얘기랑 좀 중첩이 될 수 있는데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그죠. 이용하는 분들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온 거다 보니까 사실 정보가 또 너무 많다는 게 그 반대로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의 이 GF의 소재를 눈에 띄게 하려면 이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든가 네. 아니면 최근 유행하는 뭐 유행어 네. 뭐 밈 이런 것들 좀 활용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야지만 아무래도 눈에 더 그죠. 잘 들어오고 맞죠. 그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클릭을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행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GFA 광고하실 때는 이게 강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워낙 많은 정보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노출되는 구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확실히 눈에 띄어야 한다라는 부분. 후킹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지 않을까요? 뭐 쉽게 말해서 약간 뭐 소위 말하는 어그로 뭐 이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메인 이런 검색 포털에 대한 배너 광고들 말고 그냥 저희가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배너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내 매체만 해도 한 몇십 개가 될 텐데 저희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네. 주요하게 보통 뭐 신생 브랜드나 아니면은 좀 이용하는 데에 그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그런 배너 광고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비온. 이 모비온이라는 배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진행은 해보셨을 것 같고 혹은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모비온 광고의 일단 특성을 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네. 이거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일단 모비온 하면 이 세 가지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성향 매칭. 그쵸. 중요하죠. 이 성향 매칭이 보통 저희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경쟁사 타겟팅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액세서리, 그러니까 주얼리를 판매하는 브랜드다라고 하면 주얼리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브랜드들이 이제 모비온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모비온 광고 진행할 때 심어진 모비온의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수를 활용해서 맞죠. 저희가 이 성향 매칭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요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신생 브랜드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광고 매체예요. 맞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모수가 없고 유사한 동종 업종의 이런 모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가 이 성향 매칭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 커버 이거는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팝업으로 강제 사이트 접속 이런 개념인데 사실 저는 아이 커버 설명드릴 때 예시로 많이 그 설명드리는 게 11분가 엄청 11분가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아이 커버를 근데 그 일반적인 광고주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아니 우리 거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팝업으로 사이트 접속시키면 그게 효과가 있나? 맞아요. 괜히 오히려- 반감 사는 거 맞아요. 아닌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데 무조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다 노출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모수가 쌓여있기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서 주얼리라는 우리가 주얼리를 팔고 있는 브랜드다 그러면 뭐 패션, 미용, 뭐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만 이 아이 커버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리타게팅으로 우리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들어왔던 고객,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는 왔는데 최근에 뭐 접속하지 않은 고객 이런 분들에게만 저희가 이 아이 커버를 하면 효과가 좋은 거지. 사실 그 광고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작위로 아이 커버를 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 커버는 이렇게 타겟팅을 한다. 그쵸. 네, 그거를 좀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품 타겟팅 이거는 저는 이게 사실 모비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보면 그냥 뭐 내가 보는 상품 혹은 상품이 약간 스토킹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거의 계속 조사.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계속 쫓아다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상품 타겟팅에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봤던 거 혹은 저는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놔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일단 많이 담아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웹쇼핑을 할 때 계속 보여요. 제가 담아놨던 거 혹은 제가 봤던 거 계속 보이면 좀 한 3-4번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다가 또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됐다. 예를 들면 뭐 시즌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 타겟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게 저는 이 마케팅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 본 상품이 계속 다른 사이트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쵸. 제가 네이버에서 봤는데 어떤 뭐 뉴스 보다가 옆에서 계속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뉴스에까지 나오는구나. 되게 좋은 상품이구나.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이렇게까지 네. 되는 거 보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상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품 타겟팅도 하나의 되게 좋은 마케팅이 그쵸.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가 굉장히 좀 음. 좋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상품 타겟팅에 당연히 맞는 거는 커머스 업종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DB 업종이라고 하는 것 중에 모비온이라는 매체가 사실은 커머스 업종에 특화된 그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할 때 이 DB 업종으로 모비온 광고에서 성과를 봤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차량 리스 이런 거 있죠. 사실 차량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DB 업종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업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를 사야 된다. 라고 해서 어떤 중고차를 봤어요. 네. 그럼 보통 온라인상에서 알아볼 때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견적도 내보고 뭐 정보도 보고 뭐 차 스펙도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 차를 봤다. 네. 그럼 그 사람은 바로 문의를 남기지 않고 이탈할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봤던 차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효과를 좀 많이 봤었다. DB 업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타겟팅 기법이다. 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ADN. ADN은 사실 모비온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특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특성이 다르다기보다는 강점이 굉장히 달라요. 모비온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향 매칭, 아이 커버, 그 상품 타겟팅 요거 네. 그 말씀드렸는데 사실 ADN도 성향 매칭을 빼고 아이 커버랑 상품 타겟팅 가능해요. 네. 근데 ADN의 강점은 그거 말고 다른 게 강점이 있거든요. 저는 ADN은 사실 이 두 개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이머형 배너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배너 광고 보통 배너 소재의 특성을 보면 90% 이상은 다 할인, 프로모션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할인하고 프로모션 한다는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한테 별로 소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ADN에서 말하는 타이머형 배너는 뭐냐면 할인 기간에 대한 그 디데이를 실시간으로 줄어들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배너를 보는 동안 시간도 계속 줄어들고요. 다음날 봤을 때는 일자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할인 기간에 대해서 실제로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3일이 지나면 내가 저 가격에 못 사네? 몇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내가 이 혜택을 못 받네? 라는 이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저는 ADN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이 타이머형 배너이지 않나. 맞습니다. 이거를 가장 처음 이제 그 출시한 매체다 보니까 여기에 강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온사이트 마케팅 이걸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ADN이라는 매체를 사실 제가 마케터로서 일을 할 때는 네. 그 많이 알려진 매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활용을 못했었는데 이 ADN을 알고 나서는 이 부분을 저는 무조건 그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어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네. 바로 들어가자마자 물건을 이탈 없이 구매하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경우여도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나갔다가 뭐 적어도 몇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본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접속해서 전환이 거의 없죠. 네. 이럴 때 이제 저 클로징 패널이 잡아주는 건데 클로징 패널이 뭐냐면 저희 사이트 접속했다가 이제 이탈하려고 할 때 그 저희 이렇게 X자 버튼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갑자기 팝업으로 패널이 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봤던 제품을 다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제품에 대한 할인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뭐라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는 이게 보통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1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10명도 구매를 안 하고 나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90명은 다 이탈을 하는데 그물로 한번 다시 잡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90명이 다 남진 않겠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또 그물에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클로징 패널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ADN 광고를 진행하시면 이 온사이트 마케팅에 적용되는 패널은 무료로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네. 그 마케터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내 브랜드가 생기면 혹은 내가 이 쇼핑몰을 한다면 어떤 광고가 진짜 효과가 좋을까? 그죠. 내가 만약에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진짜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딱 생각해봤을 때 사이트가 오픈됐다. 그러면 무조건 ADN 연락해서 스크립트부터 심을 것 같아요. 맞아. 이 패널부터 다 일단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 광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진짜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이 많다 우리 사이트가 그러면 이거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클로징 패널 들어가면서 그냥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서 맞아요. 산 적도 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좀 떠나가는 인연 붙잡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네.
헤어지는 사이가 돼도 그렇죠. 한 번 좀 붙잡으면 네.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줄 수 네. 있고 한 번 정도 넘어가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내거 한번 될 것 봐줘. 같아요. 우리 거 좋아. 맞아요. 약간 다시 한번 이런 봐봐. 거죠. 라는 이런 개념인 거라서 사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일단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그물을 쳐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저희가 주제가 이제 이거였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내는 배너 광고가 네. 보니까 배너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소재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그 저희 이제 본부 활동할 때 나왔던 사례이기도 한데 사실 배너 광고를 집행할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타겟을 먼저 분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타겟에게 필요한 뭐 소구, 네. 그 다음 소구에 맞는 그 소재 유형, 그리고 그 소재 유형에 맞는 구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 타겟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종을 하나 정해서 예시로 한번 네. 해보면 뭐 좋아하시는 업종 있으세요? 키워드나? 아까 저기 건강식품 하셨으니까 건강식품을 해볼까? 건강식품. 그러면 건강식품 중에 뭐 제가 요즘 목이 안 좋다 보니까 건강식품 말고 그러면은 뭐 배도라지즙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라서 네. 배도라지즙 이런 거 한번 이 제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네.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타겟을 먼저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일단 저는 저처럼 네. 기관지에 대한 뭐 기관지가 뭐 아프던 약하던 기관지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저는 그냥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네. 이게 뭐 부모님 선물이 됐던 그쵸. 뭐 직접 구매가 됐던 연령대 높으신 분들 타겟을 좀 나눠보면 또 뭐가 있을까? 이 정도? 또 배도라지즙? 선물을 드릴 수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폰. 연령대 그렇죠. 연령대 포함되기도 그럼 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연령대 필요하신 분들 진짜 높은 네. 문제 있는 분 선물용 네.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본다고 하면 자 타겟을 좀 줄여야겠어요. 타겟을 분류를 했잖아요. 네. 타겟에 맞는 소구 뭐가 있을까? 기관지 문제가 있는 분 당연히 사실 저희가 배나 그 도라지가 목에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 즙을 먹었을 때 기관지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그거를 강조하는 게 좋을 거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사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는 제 주변만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물을 잘 안 드시고 이런 거를 물 맞아요. 대체로 거의 뭐 이런 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그러니까 뭐 영양 섭취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건강에 안 좋은 뭐 다른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단 음료가 땡기거나 할 때는 이런 배도라지즙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체 식품으로 좀 소구할 수 있고 선물용은 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선물한다고 했을 때 소구라고 하면 솔직히 선물할 때 어떤 포인트를 많이 봐요? 저는 좀 약간 패키징 많이 보는 것 네. 같아요. 좀 고급스럽고 예쁘게 패키징이 되어 있는지 네, 맞죠. 이런 거 좀 많이 봐요. 그러면 타겟에게 맞는 소구를 저희가 이렇게 각각 뽑아봤어요. 그러면 소구에 맞는 소재 유형 그렇죠. 예를 들면 기관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 유형은 뭐가 있냐? 그럼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랑 이 부분도 텍스트랑 이미지. 네.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이미지에 가깝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 유형도 나왔어요. 그럼 소재 유형에 맞는 구자, 그렇죠. 뭐 텍스트랑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웬만한 이제 배너 구자에는 맞는데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구자 자체가 좀 넓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도 네. 중요하고 그쵸. 이미지도 중요한데 카카오톡 채팅창 같은 굉장히 조그만한 이런 데에 들어가서 어필했을 때는 어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구자가 넓은 네이티브 지면들 그런 곳에 도출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 패키징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구자가 작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배너 광고 진행할 때 배너를 기획하거나 제작할 때 이렇게 네. 먼저 제품에 맞는 타겟을 분류해보고 그 타겟에 맞는 소구를 분류해보고 그렇죠. 그 소구에 맞는 소재 유형을 분류해보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지면 선택하는 거. 이게 되게 이거 중요해요. 하실 때 조금 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어떠한 맞아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지 진짜 말 그대로 이거 타겟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고 대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타겟에 필요한 소구가 뭔지 좀 생각 좀 해보고 맞아요. 그 소구에 맞는 소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소재 유형에 맞는 구자도 결국엔 제일 잘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구자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 예시를 들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저희가 배너 광고를 진행할 때 광고주분들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재 기획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는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네. 근데 광고주분들은 우리가 만약 배 도라지집을 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뭐 배가 유명한 배가 나주배예요. 나주배가 유명하니까 우리 나주배라는 걸 강조해 주세요. 뭐 소재 저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나주배로 만들었다. 나주배 100%다. 이거 강조해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타겟을 분리해봤을 때 나주배를 강조할 만한 타겟과 소구는 그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포인트랑 판매자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매번 다르진 않겠지만 근데 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품을 살만한 사람들이 어떤 타겟인지를 먼저 분류해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셔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니즈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한쪽 업종에서 수년간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상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자기 제품을 잘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배 그쵸. 도라지 즙이어도 그쵸. 그래도 우리도 배만큼 도라지만큼은 진짜 엄청 좋은 맞아요. 제품을 썼다, 좋은 거 써서 다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하고 싶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엔 소비자가 원하는 건 나주배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맞아요. 배 도라지 즙이 어떤 성분이 있고 얼마나 좋은 맞아요. 효능을 내냐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뭐 물론 얘는 배 도라지 즙이었지만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맞아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잘 니즈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배너들에 대한 유형과 그 배너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배너를 기획할 때 어떤 순서로 좀 업무를 하시면 편한지 이거를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퍼포먼스를 내는 배너 광고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배너 이런 소재 기획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배너 광고를 진행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양 옆에 있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